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새해 첫날 저녁 9시 라이브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고도 의미 있게 그리고 내용을 좀 꽉 채워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1부는 우리 김한 기자님 모시고 주요 쟁점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2부는 새해를 맞이한 만큼 조금 더 위로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 하나 그런 시간으로 채워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부 함께 해주실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자님 새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방송 와가지고 우리 피디님이랑도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새해 하면은 네. 되게 지난 1년이 어땠나 그리고 이번 해는 어떻게 보내야지라는 이런 계획도 짜고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너무 정신없이 좀 네, 뭔가 맞이해버린 것 같아요. 희망을 갖기에는 뭐 연말에 있었던 이제 비행기 참사가 너무 이제 큰 맞아요. 슬픔이었고 뭔가 맞아요. 포부를 갖기에는 지금 뭐 나라 상황이 너무 어수선한 그렇죠. 상황이라 진짜 뭐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은 그런 날들이어서 저도 올해만큼 새해가 되는 거에 별 감각이 없는 때가 없었던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이제 또 연말 분위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낼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려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연말 분위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딱 그게 맞다고 네. 느껴지는 게 원래 12월 정도 되면은 송년회하고 네. 지인들 만나고 이러면서 야, 한 해 진짜 다 갔구나 이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연예대상은 걔가 받는 거냐, 뭐 네. 연기대상은 왜 이렇게 나눠주는 거냐 이런 얘기도 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조차도 지금 할 수 없는 분위기이고 이제 안 하는 게 맞는 상황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모두가 약간 좀 집단적인 우울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12월 3일부터 계엄을 그러니까요.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12월 한 달이 어제 기자들도 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말하자면 비현실적인 한 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3일날 계엄으로 시작을 해서 탄핵 소추 한 2번을 맞이하고 탄핵이 되고 근데 여전히 그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잡혀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행기 참사, 제주항공 참사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모두에게 그 참혹했던 12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 준비한 그 내용들이 네. 순서로 좀 있었는데 그 전에 방송 직전에 야 우리 제작진 분들이랑 다 같이 좀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뭐냐 윤석열이 메시지를 냈는데 요 과정을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뭔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왜 저런 메시지가 나왔나. 여러분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하고 있을 때 대통령실로 부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김대남 사건 네네. 얘기하면서 네. 그때 뭐 관저로도 불렀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네. 직접 연락도 많이 했다 주고받았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냥 가까이 지내고 유튜브 보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정부 요직에도 앉았었어요. 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김채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자리에 네.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공무원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자리죠. 뭐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때 이 사람 이 자리 갈 때도 좀 이슈가 있었죠. 말이 많았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쵸. 말도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우 유튜버를 막 신봉하고 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가려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부적절한 자리에 사실 임명을 한 사례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12월 27일 날 27일인가 하여튼 12월 말에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네, 사직을 했죠. 뭔가 답답함을 못 견디셨나 봐요. 그러면서 12월 27일 자기 유튜브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직자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고 제 생각 기탈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I'm back 이래요. 네. 진짜로 김채원이 I'm back 이래요. 내가 돌아왔다. 네, 그러면서 나온 발언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짐승에 바로 비유를 하면서 이들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누가 대답 좀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가짜 뉴스에서 지켜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유튜브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12월 30일에는 윤석열의 계엄을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내란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발언들을 하고 어제는
우리 국민 모두 깨어나서 감시하고 항의하고 외치며 부르짖어야 한다. 모두 모여서 항의해야 된다. 뭔가 모으는 듯한 네. 이 극우 세력들을 모으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요. 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윤석열이 요직에 앉힌 사람이고 그만두자마자 메시지를 굉장히 쏟아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오늘 네. 윤석열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네, 보여주시죠. 사인이 담긴 편지가 전달이 됐다고 하죠. 그 구구 집회에 참가하는 참석자들한테. 이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네. 이 윤석열이 이 메시지를 집회 지금 극우들이 모여 있는 그 집회 장소에 전달을 했고 이 전달한 거를 석동현 변호사가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네.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홍철기 TV라는 뭐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뭔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해야 된다. 체포 말고는 지금 다른 솔루션이 없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내란 선동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계에 대한 이제 체포를 앞두고 있는 정국인데 이 내란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선 내란 잔존 세력들, 내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세력들, 이 세력들에 대한 어떤 단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또 뭐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정도의 문제로 축소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용 없이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지 한번 쭉 보세요. 이게 길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뭐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을 네.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뉴스를 진짜 안 봐. 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야. 그리고 이거를 공개한 게 홍철기 TV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커뮤니티에 뭐라고 올렸냐면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애국자들에게 메시지 유튜브 시청 중. 이야. 그러니까 살고 있는 유니버스가 달라요. 그래서 우와. 집권 뭐 1년차 때도 많은 이제 말하자면 기자나 평론가들이 제발 조중동이라도 좀 읽어라. 차라리 유튜브 그만 보고 신문을 읽어라. 그 과거의 보수 정부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중동만 보지 말고 신문을 좀 다양하게 봐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집권 초기부터 신문 조선일보라도 좀 읽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메시지를 보면 그런 얘기가 허튼 얘기가 아니었다는 게 나오고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어떤 거였습니까? 계엄 해제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당에게 그때는 맡기겠다고 그래도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비판했었죠? 왜 당에 맡겨 그걸 국회에 맡긴다고 표현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때 당이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메시지 보면 당도 이제 버린 거예요. 당도 없고 여기 이제 광장에 나와 있는 태극기 흔들고 계신 분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저 표현에 따르면 주권 침탈 세력 아니면 반국가 세력이다.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뭐라고 논평을 하기도 이제 너무 그 멀리 가버렸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봤거든요. 그 실제로 네.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봐봤어요. 그 발언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올라가 있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여러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답니다. 막 앞에서 와 뭐 이래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게
참 괴기스러운 장면이에요. 괴기스러운 장면이고 괴기스러워 정말로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진지하게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네가 선거에서 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노상원 같은 양반은 내 사무실에 방망이를 갖다 놔라 노태양은 내가 직접 손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방식의 사고가 가능한가라고 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저 편지와 저 편지가 발표되는 형식 그리고 저 편지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사고 방식이 어디에 연유하는지가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아우 뭐 가치도 없고 아이고 정신 나간 것 같아요라고 하기에는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윤석열이 저런 행동을 함과 동시에 이 극우 유튜버 쪽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발언들이 심지어 너무 무서운 게 전광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젠데 한남동으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 총 집결해달라. 1천만 명이 모여야 한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 다른 사람은 죽창, 새총, 쇠 파이프를 확보하고 LPG 가스통으로 방어진을 쌓자. 이런 발언들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 선동이 선동이잖아요. 내란 선동이죠.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굉장히 북돋아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건 그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외신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민주적 회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민주적인 발언들, 그 다음에 체제 위협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적 회복성을 갖고 있고 정상적으로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첫걸음이 바로 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는 겁니다. 맞아, 이거 체포는 진짜 해야 될 것 같아.